최근 대한민국은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온통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상치 못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 임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3년차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 새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새로운 내각, 앞으로 전국 운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분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을 연결을 해서 비서실장 임명과 최근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하마평에 전혀 없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임명이 됐는데요. 자, 의원님은 일단 정치와 외교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네요. 글쎄요, 역대 비서실장이 정권의 핵심적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은, 박근혜 정부처럼 약 50여일간 비서실장 문제로 국민들에게 회자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그러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국정원장이 우리나라 정부 최고의 수장이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병기 비서실장의 개인적인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잘 선택된 인사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잘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자, 하지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결국 돌려막기 아니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으로서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이렇게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과연 바람직한가 예. 하는 총체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의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벌써 이제 주일대사로 임명됐었고 14개월 만에 국정원장 그리고 다시 7개월 만에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대통령이 아무리 신뢰를 한다 할지라도 국정원장 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다른 자리로 임명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없습니다만. 글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저도 7번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책임도 많이 졌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3번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큰 흠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6, 7개월, 7, 8개월 만에 다시 비서실장으로 옮기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앞두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런 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이병기 실장이 임명되면서 비서실장은 때로는 악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지금 정부 내부에서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알력 관계가 있을 때 일일이 대통령께서 만기 칠람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좀 리더십을 가지고 그러한 업무를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악역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김기춘 비서실장의 과거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업무의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국정은 어디까지나 내각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비서실은 대통령과 내각을 잘 연결시키고 또 내각의 업무가 꼬일 때는 잘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주도적으로 앞서선다고 하면은 내각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잘 조정도 해주는 그러한 악역을 말씀드리는 거지 독재자로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악역을 안 해서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요. 예. 문건 유권 유출 사건으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3인방의 권력 남용으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정리해 주지 않으면은 이런 대혼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병기 실장의 이제 행보를 보면 이제 충신형 인물이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회창 대통령 후보, 또 박근혜 정부까지 요직을 맡아오면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거나 각을 세우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과연 악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특별히 주문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악역을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데. 필요하면 해야 된다. 예, 예. 네, 그런 의미죠. 네, 조금 전에 또 국정원 개혁 문제도 좀 염려를 해주셨는데 말이죠. 이제 새로 임명된 국정원장은 이제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직에서 떠난 지 20년 가까이 됐던 분이고 또한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적절 인사라는 평가가 많네요. 글쎄요, 그분은 제가 저희 김대중 정부에서 YS 정부에서 임명돼 가지고 말레이시아 대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모시고 말레이시아 방문해서 또 만나고 그 후로도 본부 대사도 역임하시고 그랬는데 국정원에서 국제관계 대외관계 업무를 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과거의 국정원의 그 업무 스타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정원 퇴임 후에도 그분이 그 언론에 기고한 그러한 글들을 보면은 너무 좀 편향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특히 국정원의 업무 중에 중요한 하나인 대북 관계에 대해서 너무 예. 경직돼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말씀인가요? 예를 들면은 뭐 용산 참사를 폭동으로 비유를 한다든지 예. 세월호 참사 문제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의 글을 쓴다거나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이렇게 대북 남북 관계가 어려운 이때 오늘 또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날 북한에서 동해안에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때 과연 대북 문제를 유연하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제대로 될 것인가 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어떠한 주문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이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과연 적임자인가 이런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 임명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임명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발빠르게 얘기하기는 빠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청문회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어떻게 됐든 강한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 이제 28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네, 당내 인선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 체제 긴 시간 아니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경쟁을 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예. 문재인 대표가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이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말을 아끼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탕평 인사보다는 친노 체제로 기울고 있다. 뭐 일각에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사 개편 문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내 인사가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러한 문제도 제가 얘기를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언론이나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와 있는 것을 문재인 대표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화합과 정권 교체로 길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표께서 이러한 잡음도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하실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체제가 또 성공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은 잘해야 된다. 조언하신다면? 아무래도 아직도 4.29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당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좀 당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자,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법사위 소속이신데 이제 쟁점이 되는 김영란법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법 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은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는 없는 우리 사회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이 바라는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언론인이 포함된 그 원안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러한 요구도 강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물론 법 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 나가야 되지만은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우리 정치권에서는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그럼 현재까지 나온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을 정무위 안대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우리 당에서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당론으로 간다. 뭐 제가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예. 오늘 또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결정해가지고 의원들이 토론해서 결정하겠지만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권 모두가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